한 명이 죽고 한 명은 돌아다닌다. 집주인 김씨가 쓰러져 있는데 호흡이 없다는 거예요. 임씨가 쓰러져 있는데 호흡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신고자 이씨는 그 탁자에 앉아가지고 턱을 이렇게 괴고 앉아있더래요. 쟤는 죽은 것 같고 얘는 아직 살아있어.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라면. 이전에 우리 채널에서 광고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맘껏 매운맛 시리즈, 그러니까 맵부심이라고 그러죠. 맵부심.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맵부심이 강한 분들을 위한 매운맛 라면. 아주 매우 맵습니다. 이거 저는 엄청 싫어합니다. 중독성이 있는 칼칼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얼큰한 김치라면, 감칠맛 나는 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운 짜장면. 이렇게 세 가지 신제품인데요, 이게 일반 라면보다 칼로리하고 나트륨은 확 줄였어요. 그리고 단백질하고 식이섬유를 포함시켜서 건강한 한 끼의 식사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격은 10개 세트에 41,000원인데 21% 할인해가지고 32,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시고요. 많이 좀 이용하시고 드셔보시고 건강도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구매하는 방법은요, 네이버 창에다가 그녀의 라이프 N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댓글 상단에다가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요, 2012년 4월 4일입니다. 01시 21분에요. 예. 보통은 111로 신고를 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아니라 이상하게 했어요. 파출소 일반 전화로 신고가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신고 내용이 뭐였냐면요, 파남동 그 땡땡 아파트다.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돌아다닌다. 살인 사건이다. 빨리 와달라. 52살 이모라는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네. 경찰이 이제 달려갔겠죠. 그 아파트는 복도형 아파트 2층이에요. 현관 들어가 보니까 아수라장이었다고 그러네요. 아파트 2층인데 그 안에 현장 피범벅이었다고 그래요. 들어가자마자요, 이렇게 네. 딱 현관을 들어가면은 바로 안방이 정문에 보이는 구조예요. 정면에? 네. 근데 거기에는 소주병, 막걸리병, 라면 봉지, 뭐 딸기가 담겼었던 스티로폼 박스. 네. 이게 막 여기저기 너절하게 막 널려 있고 피범벅이고, 정면으로 보이는 안방 그 왼쪽 벽에 집주인 김씨가 쓰러져 있는데 호흡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숨졌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분이 아마 요를 깔고 누워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는요, 이웃 주민이래요. 이웃 주민. 임씨가 쓰러져 있는데 의식은 없지만 호흡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이분이. 네. 근데 전 신기했던 게 이분이 아마 그럼 살아있었는지 왜 돌아다닌다라고 표현. 그러니까요. 네. 보다 보니까 이 아까 벽 쪽에 또 사람이 예. 사망해 있다고 했는데 벽 쪽도 핏방울이 되게 많고요. 그 안방이 저쪽으로 베란다가 있었나 봐요. 그 베란다와 창문 쪽도 핏방울이 엄청나게 많았던 공격 지점을 이제 선정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신고자 이 씨는 들어가는 현관이 있고 그 안방에 안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틈 사이가 이제 거실이잖아요. 네. 그 탁자에 앉아가지고 턱을 이렇게 괴고 앉아있더래요. 신고해놓고. 한 사람은 완전히 호흡이 끊어졌고, 네. 한 사람은 헐떡 숨만 쉬고 겨우 있는 거 아니에요. 피범벅이 된 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거실에서 앉아갖고 턱을 괴고 있다? 그러니까 놀랬죠. 경찰들도. 이거 특수한 경우죠. 네. 그렇다고 범인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요, 경찰이 딱 들어가면 원래는 오세요 해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경찰이 왔는데 쳐다도 안 봤대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경찰이 아저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서야 경찰을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쟤는 죽은 것 같고 얘는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신고자한테 물어보겠죠, 현장에서. 네.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같이 술을 먹다가 이 사람들이랑 같이 술을 먹다 집에 갔다가 왔더니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뭐
뭐 말을 하는 건지 웅얼웅얼거리면서 횡설수설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여기서 이 사람이 말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것뿐만 이상한 게 아니라 예. 옷이 차기 상태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밤이었죠 그 시간이. 네. 밤이었는데 선글라스 끼고 있더래요. 네, 집안에서. 예. 그리고 빨간 점퍼를 입고 있고 네. 검정 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래 이제 계속 질문을 하겠죠. 근데 제대로 대답 안 하고 혼잣말이나 하고 뭐 횡설수설하더니 나 집에 갈래요. 그럼 이제 경찰이 현장 감식해야 되겠죠. 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좁은 복도가 보인대요. 이렇게 네. 들어가면. 그리고 복도 끝이 안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복도 좌측으로는 작은 방. 맨 정면에는 안방이 있고 그 옆에가 작은 방인가 봐요.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안방하고 화장실 사이에 기역자 형태로 꺾여 있는 부분에 이제 부엌이 좁게 있나 봅니다. 근데 이 피라든지 혈흔 어떤 사건의 발생 현장 자체는 다 안방에 거의 집중이 돼 있었고요. 안방. 그럼 범죄지일 가능성이 있네요. 네, 범행 사건이 장소. 발생했던 곳은 안방이라고 추정이 되고 다만 거실 같은 복도 바닥에 혈흔 족적 왔다 갔다 했던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네. 살아서. 그리고 부엌 싱크대 앞에도 혈흔 족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광범위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작은 방하고 화장실에는 아예 흔적이 없어요. 작은 방 화장실에는 없고 복도 바닥하고 길게 있는 복도 바닥에서 부엌 싱크대 앞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저 싱크대 개수대에서는 그 피 묻은 거 닦은 흔적은 발견됐다면서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들어가진 않았던 거죠. 외부 침입은 없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 사건 발생이라고 생각되는 안방을 집중 감식을 안방 하다 집중 감식해야겠죠. 네, 그 베란다가 그쪽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미닫이 문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불투명한 유리가 끼워져 있는데요. 아마 두 쪽짜리 미닫이 문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약간 열려 있었구나. 오픈되어 있었던. 열려 있는 상태. 네. 그러면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쵸. 예. 4월 4일이니까 봄쯤 됐으니까. 네. 그다음에 TV 위에는 우편물이 있더라. 그다음에 TV 앞에 둥근 상이 하나 있었다고 하네요. 네. 거기엔요 아마 뭔가 술자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에는 간장병과 마늘장아찌 그리고 수저 젓가락 고추장 소주 페트병 그다음에 먹고 남은 딸기 꼭지. 그러면 거기서 앉아서 술 마신 거네요. 네. 또 그걸 증명하는 바닥에. 예. 예. 방바닥. 네. 소주병. 이거 되게 소주병 10개, 막걸리병 4개. 그러면 소주 10병하고 막걸리 4개를 먹은 거예요? 많이 먹었네. 그러면 소주 10병에다 막걸리 4병 정도에다가 이런 음식 정도면 장시간 동안 여기서 그렇습니다. 취식을 했던 그렇습니다. 어떤 흔적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쓰레기통도 다 넘어져 있어서 막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후송된 그 살아있는 임 씨가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쓰레기통이 엎어져 가지고 막 흐트러진 걸로 보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안방 벽에는 비산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비산혈이 있다는 얘기는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타살이에요. 네. 그리고 비산혈이 많다라는 거는요. 공격 횟수가 그만큼 그렇죠. 많았다는 겁니다. 아까 사망했었던 김 씨가 있었던 벽 쪽 있죠. 예. 그 벽 쪽에 비산혈이 많았던 거죠. 그렇다면 아마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사망한 김 씨 같은 경우는 요 깔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 네, 위에 요 네. 깔고 머리는 베란다 쪽을 향해서 모로 이렇게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붉은색 체크 남방이 있고 회색 바지, 양말은 신고 있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네. 다리 근처에 구겨진 양말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요건 나중에 그 좀 얘기해 볼 필요 있고요. 요거는 파란색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사망한 김 씨하고요. 아까 병원으로 후송했던 그 임 씨 사이. 아까 두 사람 죽어 있는 그 사람 네, 사이. 그 사이에요. 혈흔이 엄청 다량으로 고여 있었다고 해요. 그건 당연히 얼른 채취해야 되겠죠. 네. 채취를 했고요. 아까 그 김 씨 발치에 우리가 이불 사망한 사람. 네, 요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거기 소미물에도 이 소미불에 그 혈흔이 엄청 많이 배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소미에 있는 이불 거기에 혈흔도 채취를 했었는데 그 바로 위에 이불 위에 저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교수님. 라쳇 전선 절단기. 이게 이제 쇠파이프라든지 케이블 같은 거 자르는 그 이 절단기예요. 네. 이게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무게는 한 585g 정도. 이거는 큰 흉기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람을 살해했다면 반복적으로 공격했어야 돼요.
네. 손잡이에 혈흔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의 흉기로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김 씨가 누워 있었던 자리 있잖아요. 예, 예. 거기를 딱 봤는데 첫 번째 공격을 받고 쓰러진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상체 쪽을 딱 보다 보니까 이게 구조상 이 사람이 끌려서 이동한 흔적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럼 제3자가 죽여놓고 두 사람이 싸운 것처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너무 사실 둘이 싸우다가 누굴 뭐 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친 그렇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 같고 이 라쳇 전선절단기는 아주 가벼운 편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에 주기에는 부족한 흉기예요. 이건 수거를 했고요. 눈앞에 그 화투가 치워져 있는 게 또 보였대요. 그러면 이거는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걸렸을 개연성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염두에 둬야 되겠죠.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 현장 감식을 쫙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볼 것도 없어요. 신고자 진술 들어봐야 돼요. 네. 근데 이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은 아파트 거주자래요. 아까 사망했던 김 씨, 임 씨, 본인 그리고 나중에 진술하는데 뭐 다른 사람도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요. 평소 자주 만나서 뭐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그 당일 오후 7시에 거기 모였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자기, 그다음에 아까 사망한 집주인 김 씨, 그다음에 옆에서 후송관 임 씨, 그다음에 임 씨. 또 다른 김 씨. 김씨. 네. 김씨 2가 있네요. 네. 네 명이서 점백짜리 화투를 쳤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도박 아닌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판돈을 누가 올렸다는 거죠. 예, 이게 뭐 지 말로는 50대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니 야 이거 판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어? 이 판돈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50대 남자는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 더 하다가 4명 남겨놓고 밤 12시 전에 이제 본인은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제 본인은 도박 판돈으로 빌려준 돈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한 사람한테. 그 돈 받으러 다시 집으로 갔대요. 집에 왔다가 갔더니 이렇게 사람이 죽어 있더라. 그래서 114를 통해서 파남 파출소 전화번호를 알아가고 신고했다. 근데 좀 이상한 말을 또 합니다. 이거 이상해. 이게 이상해요. 아니 아무리 행설수설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망했던 집주인 김 씨를 자기 모르는 잘 사람이에요. 모르겠대요, 자기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전선 절단기를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거 누워 있는 두 사람 사이. 그 이불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제가 만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찌됐건 뭐 그렇게 진술 받아놓고 네. 이제 탐문 시작합니다. 경찰이. 일단 첫 번째 뭐 현관에 있는 CCTV들을 확인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옆집에 또 가서 탐문을 합니다. 예. 이제 그 저 누워 있는 죽어 있는 사람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사람 집주인 집주인 맞아요? 맞죠? 그랬더니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격자 이 씨가 이상한 사람이야. 맨날 본인이 얘기했잖아. 그 집에 가가지고 자주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화투 치는 사이라고 그랬는데 자기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 얼굴을 못 알아봐요? 그 더더군다나 그 김 씨가 얼굴에 피가 많이 묻은 건 사실이지만 얼굴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 주인한테 어떤 뭐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저녁 때쯤에요 뭐가 악 하는 비명 소리를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럼 언제냐 그 시간대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그때 MBC 드라마를 내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MBC 드라마 딱 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쯤에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뭐가 속에 악소리가 들었다. 근데 옆에 사람들 맨날 싸워. 하도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아 근데 또 그러려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MBC 드라마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오면 경찰이 이제 그거 저 시간 방영 시간대를 추정해 보니까 밤 10시경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사건이 발생한 거는 밤 10시예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격자 이 씨 이 진술은 석연치 않죠. 그렇죠? 네. 이제 같이 도박한 다른 사람도 찾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변 탐문하고 CCTV 수사 시작하는 거죠. 근데 CCTV가 되게 설치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더라고요. 김 씨 집에 드나든 사람은 다 체크할 수 있었어요. 네. 그 시간대별로 보니까 네. 밤 8시 34분경에 흰색 모자, 그다음에 상하이 검정색 등산복. 이 사람이 비상계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보여요. 이게 신고자 이 씨예요. 아. 예. 그리고 밤 10시 24분
네. 그럼 이제 한 2시간 지났죠? 네. 이 씨가 모자를 쓰지 않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흰색 모자 썼었잖아요. 네. 근데 모자를 쓰지 않고 1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 이 옷차림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더 황당했던 건 뭐였냐면요. 이렇게 내려갈 때 옷차림과 우리가 신고했을 때 옷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보니까 밤 11시 31분경. 우리는 지금 범행 시간은 22경으로 추정하잖아요. 네. 22시경. 네. 근데 밤 11시 31분경. 그렇다면 이미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1시간, 거의 2시간, 1시간 반 정도 된 시간대에 이 사람이 다시 아파트 뒷문으로 들어오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가더니 다시 내려와가지고 3분 후에 나가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2층에 갔다 왔을 확률이 있어요. 이 9층이 나중에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임시죠. 임시집이래요. 후송된 임시집. 네. 거기를 왜 갔다 왔을까? 목격자 이 씨 같은 경우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내려와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CCTV를 가서 이제 또 확인을 하게 되죠, 경찰이. 네. 현장에 있었던 그 아파트에서 나온 이 씨가요. 3분 뒤 자기가 아파트, 사는 아파트. 그 공동 현관에서 딱 보이는 게 나타나요. CCTV에. 그리고 갔네, 그 동으로. 네, 들어갔다가 아까 이제 신고하기 전이죠. 그때 옷차림을 딱 바꿔서 빨간 점퍼, 선글라스하고 이제 그때 이제 내려온 거네. 네, 그러고 나서 그 현장 아파트, 그 김 씨가 김씨 집 아파트 그 동으로 들어가는 게 딱 CCTV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손에 흰색 모자를 들고 나오네요. 아까 자기네 집으로 들어갈 때는 흰색 모자가 없었습니다. 모자 가지러 갔구나. 네. 모자는 그 인근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다가 던진다면서요. 네. 그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이 동선만 보면 누가 봐도 유력한 용의자예요, 이 사람이. 네. 그렇다면 이 씨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혹시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 현장 그 시간대 왔다 갔다 한 게 없나 봤더니 사건 현장에 없대요. 사건 현장 그 2층 집에 드나든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유일하게 이 씨 빼고 네. 신고자 이 씨 빼고 네. 같이 있었다고 하는 김씨 투. 그 사람을 찾긴 찾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낮에 잠깐 들렸을 뿐이에요. 네네. 자신의 집에 있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격자 이 씨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까 그럼 CCTV 상에서 모자를 버린 들고 내려오죠. 그 모자 찾아야 되겠죠. 네. 딱 갔더니 헌옷 수거함에.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 이제 경찰이 이 목격자 이 씨 집 가서 수색할 수밖에 없죠. 이 씨 집으로 가서 수색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옷을 환복하고 갈아입고 나온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이미 옷을 세탁했어요. 그래도 이건 혈흔 반응 검사 가능해요. 검정색 등산복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갔던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내복을 입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내복도 압수를 했는데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찾았어요. 그 네. 2층에 처음에 출입할 때 입었던 등산복만 압수해 오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네. 이 집에 가서 집도 좀 살펴보죠. 네. 그랬더니 현관 앞도 그렇고 베란다 창문에서도 그렇고 혈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밑에가 쓰레기장이에요. 피 묻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넘어가서 그 앞에 쓰레기를 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짚었거나. 형사들 이제 그때부터 쓰레기장 뒤져야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예. 네, 슬리퍼 한 켤레가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에도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예. 아까 현장에 슬리퍼 자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양말하고. 근데 그 슬리퍼 자국이 딱 혈흔이 있습니다. 한 켤레 발견했는데 혈흔이 있고 그 슬리퍼 안쪽에 발등이 있는데 안쪽인 것 같아요. 거기에 피 묻은 휴지가 부착돼 있어요. 자신의 발에 묻은 그 혈흔을 닦아내고 슬리퍼를 신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드나들면서 자신하고 관련된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경찰에서 완전히 유력한 용의자죠. 불러다가 2차 조사하겠죠. 첫 번째, 제일 궁금한 모자. 내 모자 봤는데 무서워서 버렸다. 일단 빠져나갔어요. 네. 자, 슬리퍼. 내 슬리퍼 집에 있는데요. 아이, 나 이거 몰라요. 모르는 슬리퍼예요. 그 다음에 당신 이 사람이 김 씨라는 거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왜 몰라?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랬더니 피가 많이 묻어서 몰랐다. 근데 실제로 피가 많이 안 묻었거든요. 네, 이게 흘러내린 건 맞지만 그 얼굴에 막 너무 혈흔이 많이 묻어서 못 알아볼 정도는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까 옆집 주인도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또 모르는 남자가 판돈을 업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올렸다고 그랬잖아.
당신이 얘기한 그 판돈 올린 사람은 여기 CCTV를 보면 출입한 사실이 없어. 그 사람은 유령이야? 이렇게 이제 경찰이 추궁을 하니까 아이 왔다니까요. 일단 왔다고요. CCTV는 별개의 문제고 분명히 왔어요. 그 사람이 와갖고 판돈 올렸어요. 그 사람 별명이 망치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안 죽였다고 치자. 네 모자에 피 묻고 네 등산복에 피 묻고 슬리퍼에 피 묻은 건 뭐야? 그러면서 이제 바짝 쪼았겠죠? 네. 그러니까 겨우 인정한 게 두 가지예요. 싸움이 있었다. 그런데 머리로 받으면서 내가 머리로 한 방 받으면서 내 모자에 피가 묻은 거다. 두 번째, 주먹으로 치는 과정에서 내 옷에 피가 좀 묻었다. 저 김 씨하고 임 씨가 싸움을 하길래 내가 중간에 말리다가 내가 싸움이 돼가지고 머리로 한번 받는 바람에 묻었고 주먹을 한 대씩 때리다가 내가 옷에 피가 좀 튄 거고. 그러니까 끝까지 두 사람이 싸우다가 죽은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 입장에서 혹시 정말 망치라는 사람이 어디론가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네. 망치라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경찰 입장에서는. 네. 탐문수사했어요. 네. 근데 있네 있기는. 근데 4월 3일 날, 그러니까 그날 전날이죠. 4월 4일 1시에 네. 그 신고가 됐으니까 근데 전날 저녁 5시 반쯤에 다른 사람 집에서 네. 아는 사람 다른 사람 집에서 술 먹었대요. 그러면 이제 A 씨 망치라는 A 씨는 이번 살인 사건이 발생한 그 집에 간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예. 임 씨는 사망하지 않았잖아요. 아, 사망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깨어나기만 하면 이 사건은 게임 끝이죠. 실제로 임 씨가 깨어났다는 소리고 경찰이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지가 공격을 받았는지 뭐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완전히 필름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갔을 때 병원에서 보니까 전신에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한 황달이 심하게 온 그런 상태. 그러니까 6시경에 김 씨 집에 가서 이 씨하고 김 씨하고 지들 셋이서 그 술 먹다가 끊겨버린 거예요. 블랙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시비가 있어 두들겨 맞은 거고 자기가 어떻게 쓰러졌고 어떻게 병원에 실려온 것 자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 수사진 입장에서도 이거 황당하죠. 근데 분명한 거는 임 씨 같은 경우도요. 이 턱이라든지 이런데 전선절단기에 의한 상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뇌진탕에다가 두피 열상, 네. 피골골절, 그다음에 다발성 안면부 좌상해. 그리고 엄청 두들겨 맞은 거예요. 알코올성 간경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을 상대로 경찰이 붙들고 어떻게든 기억해 보세요 이 소리 못해요. 그런데다가 이런 경우는 법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진술성의 어떤 신빙성 같은 게 확 떨어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집중해서 수사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 사람은 현장에 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다가 이분은 2012년 4월 28일 사건 발생하고 한 3주 후쯤에 사망을 합니다. 이제 죽은 김 씨 부검해야 되잖아요. 사망자 김 씨는요 160cm에 45kg입니다. 아우 엄청 왜소하네요 이분. 얼굴하고 두부 이 머리 쪽으로만 주된 공격을 받은 80여예요. 머리뼈가 함몰골절이 왔대요. 머리뼈가. 임 씨 같은 경우도 턱 부위에 그 절단기 그 흉터가 있었잖아요. 이 라쳇 전선 절단기가 이 톱니 모양 부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피부 같은데 이 긁힐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모양 형태가 머리에서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맞을 정도면 분명히 공격에 대한 방어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왼손 쪽, 그다음에 손가락, 손등 다 멍이 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알코올 수치를 뽑아보니까 0.093%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럼 이 사람도 만취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송되었던 임 씨도 사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했죠. 4월 28일 날. 네, 이분도 부검을 했더라고요. 175cm에 62kg인데요. 전신에 아까 황달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쓰러지기도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배는 복수가 찼어요. 일반적으로 배에 복수 차면 오래 못 살아요. 간 기능 부전증으로 사인은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죽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 그렇다면 범인을 누구로 봐야 할까 생각을 볼 것도 들잖아요. 없죠, 사실은 이거. 네. 신고자 이 씨. 근데 본인은 아니다, 난 전혀 상관없다. 지들끼리 싸우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요, 집주인 김 씨 있잖아요. 네. 이분은 다리가 좀 쩔뚝거리고 장애는 있지만 막노동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굉장히 다부지대요. 공격자가 임 씨, 황달 걸린 임 씨가 그 다부진 김 씨를 공격하면서 막 골절이 일어날 정도로 방어창이 생겼을까요?
이 실제로 이거 임씨 같은 경우 뇌병변 뭐 이런 거 간경화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냄비 같은 것도 툭툭 떨어질 정도로 그런 사람이 다부진 김씨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막 그 김씨가 방어에 급급해서 골절할 정도까지 공격이 가능했느냐?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만약에 이 둘 김씨와 임씨가 다퉜다고 한다면 사망자는 김씨가 아니라 임씨. 임씨가 돼야지 진짜 말 그대로 둘이 싸웠으면. 그렇죠. 이거는 모든 게 이 씨가 범인일 가능성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도 사실 직접 증거는 나온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임씨 의복에서 발견된 비산혈흔은 전부 자신의 DNA래요. 그러면 김씨하고 다툰 게 아니네요. 그렇죠. 김씨하고 김씨를 쌍방이었으면- 공격했다면 당연히 김씨 혈흔도 나와야죠. 임씨한테. 네. 그리고 아까 그 안방의 좌측벽에는 김씨가 모로 누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김씨의 혈흔이긴 해요. 네, 근데 그 몇 개의 혈흔 중에는 김씨와 임씨의 혈흔이 섞인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공격 도구를 먼저 임씨를 공격해서 그 공격 도구에 그 임씨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걸 김씨를 공격해서 하다 보니까 같이 혼합되어 있는 비산 혈흔들이 좌측 벽에 붙어 있는 거죠. 일단 그렇다면 순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씨가 먼저 공격을 당했고 그 김씨는 이 좌측 벽에서 임씨가 공격 당한 후에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 족적도 보죠. 바닥 족적은 주로 김씨하고 임씨 혈흔 족적이래요. 그 공격당해서 피 묻은 상태로 몸부림치고 왔다 갔다 했겠죠. 이 씨는 이제 지 피 묻은 양말 신은 채 안방 밖으로 나와가지고 부엌 싱크대에서 손 씻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서 문 쪽으로 이동해갖고 거기서 양말 벗어서 던진 거예요. 그 아까 양말이 네. 거기서 발견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 양말은 분명히 이 씨가 신었던 양말인데 그렇죠. 김 씨의 혈흔이 묻어서 거기에 벗겨져 있는 겁니다. 그거 던져놓고 발바닥에 묻어있는 혈흔을 휴지로 닦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네. 발등에 피 묻은 휴지가 슬리퍼에 옮겨 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그 버렸던 슬리퍼에서 그게 발견이 된 거고요. 그 양말이 그렇다면 이 씨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네. 그 양말 안에서 이 씨의 DNA가 나왔어요. 그럼 뭐 신었던 옷이나 양말에서 뭐 지 DNA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둘이 싸운 걸로 위장하려고 지껏 지우면서 김 씨하고 임 씨를 가까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 이동하고. 세탁한 옷 세탁했었잖아요. 네. 이거 내복 하의 무릎을 중심으로서 아래쪽에서 김씨혈흔이 분포가 돼 있어요. 비산혈흔. 등산복을 입은 상태에서 안에 내복을 입었는데 스며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의 셔츠 앞면에 그 왼쪽 하단 네. 이쪽에서 김씨의 피부 조직이 발견돼요. 그래서 재판 들어갔죠. 네. 내용 보면 직접 증거는 없으나 살해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추단되므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예요. 165개의 정황 증거만으로 배심원 9명이 유죄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징역 17년을 줬고요. 네. 항소했겠죠? 네. 그 항소 기각. 그러니까 17년 그대로 살으라는 거죠. 대법원 갔죠. 네. 그냥 기각, 원심 확정. 그러면 이 씨 같은 경우는 징역 17년. 31년에 나오네요. 2031년.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게 범행 동기가 뭘까? 사실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동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추정은 할 수 있죠. 도박을 하다가 싸웠을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도박 과정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그리고 뭐 밝혀지지 않았지만 뭔가 훔쳐갔을 수도 있고요. 뭔가 다른 어떤 그 피해 사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네.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